자, 마라톤 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뭐 무릎이 다 나쁜가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몸에 맞게 운동량을 네. 정하셔야 되는데 무릎은 특히 근육량과 비례해서 보시면 좋아요. 네. 아무것도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조깅 나가서 뛰시더라고요. 무조건 무릎 아파요. 맞아요. 어. 내 근육이 충분히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릎 건강과 다리 근육은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냥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네. 무릎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운동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을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쿵쿵 충격하는 거를 한번 막아주는 역할이 무릎보다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앞쪽 근육. 우리가 이제 이름은 대퇴사두근. 이게 대퇴의 고리거든요. 대퇴의 사두. 머리가 4개라고 해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다리 쭉 펴보시면 만져지는 근육. 앞쪽에. 이 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근육이 좋지 않으면 아까 여기 되게 아프셨잖아요. 네네. 이 압력이 커져요. 당연히 위아래도 가는 압력이 네네. 커져요. 그래서 연골이 못 이겨내고 빨리 마모가 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가 진단을 좀 하셔야겠죠. 네. 자, 첫 번째 눈으로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 뭐 몇십 명씩 무릎 환자를 보니까 이 주사할 때 보면은 환자분마다 다리 모양이 참 다르거든요. 네. 직업병에서는 이 다리 모양만 봐도 좀 이분이 어디가 아플지 알 정도인데 지금 한번 혼자 앉으셔가지고요. 다리를 쭉 펴고 한번 위에서 이렇게 보세요. 내 다리를. 자, 제가 시범을 위해서 여러분 제 다리 펴보고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제 건방진 자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아, 네네. 여기가 이제 허벅지고 네. 여기 종아리잖아요. 어디가 굵어야겠어요? 여기가 굵어야겠죠. 당연하죠. 위쪽 다리가 이쪽으로 굵어야죠. 해서 얇아지겠죠. 근데 아마 지금 자기 다리 보면서 놀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허벅지 가늘고 네. 여기 굵은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반대로. 아. 여기 작다가 여기 커져요. 네. 그런 분들을 특징적인 게 맨날 걷는 분들. 그냥 운동이라고는 걷기가 최고라고 맹신하는 분들. 네. 걸을 때 이 종아리만 많이 써서 아. 여기가 정말 커지고 네. 상대적으로 여긴 작아져요. 네. 그런 분들 무릎 아파요. 그래서 여기가 약하니까. 네. 첫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뭐 눈으로 봐서는 그래도 허벅지가 커.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자, 줄자로 줄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줄자. 이 허벅지 근육이 작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네네. 되기 때문에 자, 이 줄자를요 무릎 앞에 뼈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 뼈보다 뭐 한두 손가락 위에 네. 이렇게 재보세요. 둘레를 이렇게 재보시면 지금 한 45 나오죠. 남자분들은 뭐 46에서 45에서 뭐 한 50. 네. 운동선수 옛날에 그 우리 유명한 스케이트 이상화 선수 네. 한 80 나올 거예요. 허벅지 둘레가. 어쨌든 이 허벅지 둘레가 지금 우리 김 작가님 45인데 정상이죠. 이 정도면. 네. 남자분들은 한 44에서 뭐 60. 여자분들은 한 38에서 41, 2는 나오셔야 돼요. 네. 물론 위치마다 좀 다르지만 지금 말한 대로 한 두 손가락 위에 했을 때. 음. 그런데 무릎 아픈 사람들, 오래 아픈 분들 보면 내가 아프니까 자꾸 안 쓰게 되고 네. 또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정말 많이 작아져서 뭐 33, 35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재보시면 아마 본인도 35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짝재기인 분들도 많아요. 오른쪽은 뭐 38, 39 좋은데 여자분들 경우 한쪽은 33이 나와요. 이거 몰랐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내가 평생 이걸 모르고 살았네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여쭤보다 보면 그러고 보니까 제가 30대 때 발목을 삐었었네요. 왼쪽을. 자, 그러면 본인은 모르게 안 쓰게 돼요. 내가 한번 아팠던 기억으로. 실제 또 조금 아플 수도 있고. 그 한쪽을 아끼니까 왼쪽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은 더 쓰니까 더 커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작은 쪽은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서 무릎이 아파요. 이런 분들 검사 엑스레이 암만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요.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 그러고 되게 화내세요 가끔. 나는 아픈데 왜 아무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런 분들 근육 재보시면 근육이 작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운동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강화하는지 말씀을 네. 드려야겠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내가 작아졌어. 그러면은 뭐 하체 운동하는 방법 많죠. 헬스클럽 가서 다리를 드는 뭐 레그 익스텐션, 다리를 이렇게 미는 뭐 레그 프레스. 자, 그런데 헬스클럽 꼭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운동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셔. 아유, 다 좋은데 나는 헬스클럽 갈 시간 없어. 그래서 운동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헬스 외에도 다리를 위해서는, 무릎을 위해서는 실내 사이클도 좋아요. 집에서 탈 수 있으니까. 실내 사이클, 또 이제 수영, 아쿠아로빅, 또 요새 좀 많이 하시는 필라테스. 필라테스도 근육 운동 꽤 됩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팔자 좋은 사람 얘기야. 내가 그런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 운동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앉아서 다리 쭉 드는 거예요. 뭐 무게 없어도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도 다리를 쭉 펴세요. 네임으로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5초 하고 뭐 1초 쉬고. 이거 100번씩만 해주세요. 6초에 100번, 600초, 10분이에요. 이거 100번 매일만 해도 근육 충분히 강화됩니다. 자, 또는 벽에서 내 몸을 벽에다 기대고 스쿼트 그냥 하시면 사실은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에 스쿼트를 벽에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스쿼트는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 벽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사실 이 자세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벽에다가 등을 대시고 하겠습니다. 등을 벽에 딱 붙이시고요. 머리도 딱 붙이시고 발을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빼실게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등을 댄 채로 이렇게 내려갈게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오세요. 의자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일어나시고 뒤에가 좀 미끄럽게 뭐 수건을 대시거나 공을 대시거나 하셔도 돼요.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것도 한 10번. 또 쉬었다가 한 3세트. 10번씩 3세트. 요게 이제 우리가 월 스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럼 정형외과 원장님이 추천하는 올바른 걷기 운동법은요? 근육 운동하는 중요한 거 알려드렸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틀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걸음걸이 자세는 물론 잘못된 걷기에 대한 상식이 너무 많아요. 가장 쉬운 운동이 걷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걷기에 대한 강조 많이 했어요.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냥 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너무 편중돼서 걷기만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걷기를 해서 무릎이 아픈 사람도 심지어 있고 걷기만 해서는 방금 강조했던 근육이 절대 안 생겨요. 지난주에 한 분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걷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10년을 정말 열심히 걸으셨대요. 근데 최근에 한번 건강검진을 가서 요새 이제 뭐 인바디 같이 근육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신있게 내 근육 좋을 줄 알고 딱 인바디를 체크했더니 근육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걷기로 근육이 많이 생기진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걷기만 갖고는 근육이 안 생기니까 사실 젊은 분들은 한 20, 30대는 사실은 근육이 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티가 안 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근육 운동을 한 사람과 근육 운동 안 하고 걷기만 하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만 굵은 사람, 허벅지는 약하고 그러면 무릎이 아파요. 걷기에 대해서 첫 번째 너무 걷기만 하지 말아라. 걷기를 하면서 근육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라. 그게 첫 번째 원칙, 걷기에 대한. 자, 두 번째, 걷기 자세가 중요해요. 무릎이 아파서 여기저기 다 다니고 치료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상도 없다 그러고 뭐 낫지도 않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걸음걸이 틀린 사람,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의외로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아이들 보면은 가르칠 적도 없지만 이렇게 걸어요. 뒤꿈치부터.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리어풋. 네, 그렇죠. 힐 터치하고 중간 닫고 발가락 차고 나가고. 그런데 어르신들로 갈수록 이렇게 걸은 사람 되게 많아요. 발 전체를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탁 걸으시고. 충격 흡수 못 할 것 같은데. 충격 흡수 안 되죠. 굴러가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힘줄을 더 쓰게 돼서 그게 힘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잘 넘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 돌불이 있으면 탁 걸려요. 이렇게 하면 안 걸리는데. 그래서 낙상사고의 원인 중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걸을 때 꼭 뒤꿈치부터 이렇게 걸어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병원에 오는 분들의 분 중에서 진짜 한 반 이상 걸음걸이 틀리게 걸으세요. 네, 우리가 정상적인 걸음걸이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꿈치 닫고 중간 닫고 앞으로 나가고 또 뒤꿈치 닫고 이렇게 걷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걸어요. 어린애들은. 자,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근육이 빠지시면서 이거 드는 힘이 자꾸 빠지시니까 이렇게 걸으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지금도 아마 나가서 운동장 걷는 분들 보면 이렇게 걷는 사람 되게 많으세요. 차이는 요거를 드냐 안 드냐 차이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걸으시면 돌풀이 조그만 거 있어도 탁 걸려요. 넘어지세요. 그 뭐 손목 부러지시고 허리 부러지시고 이렇게 들어서 뒤꿈치부터
그래서 발을 굴린다고 생각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절에 득이 되는 자세랑 독이 다는 자세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길 네. 바래요. 외우지 마시고. 이제 저희가 관절, 연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듣고는 다 끄덕끄덕 하시지만 다들 이렇게 금방 까먹으시고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 이유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연골 본 적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연골 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피부로 설명을 드려요. 피부는 맨날 보잖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피부랑 똑같아요, 연골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 앉아가지고 한 3시간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허리 아플 것 같아요. 엉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엉덩이도 아플 것 엉덩이 눌리면 아프죠. 네. 근데 엉덩이 이렇게 보면 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모양은 정상이죠. 모양 정상. 멀쩡하죠. 네. 근데 아프잖아요. 그렇죠? 연골도 그래요.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하다고 하는 분들, 연골은 모양은 정상인데 오래 눌리면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서 있어. 무거운 거 들고 반복해. 그러면은 그 눌리는 압력 때문에 연골이 모양이 멀쩡해도 아파요. 그 다음에 피부가 예를 들어서 풍이 오셔가지고 누워 계신 분들 뭐 걱정하죠? 욕창 걱정하잖아요. 한 자리 계속 눌리면 이게 나중엔 빨개지다가 벗겨지기도 하잖아요. 피부가 벗겨지고 네. 심하면 뼈가 노출되고. 네. 연골도 똑같아요. 아까 눌려서 아픈 거를 무시하고 계속 압력을 가하면 연골도 피부처럼 벗겨져요. 벗겨지다가 나중에는 밑에 뼈가 노출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너무 아프고, 우리 피부에선 진물 나오잖아요. 그 진물이 무릎 안에 고이는 게 물 찾는 거예요.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부로 생각하시면 너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진물이 막 나와요. 네. 여기 만약에 상처가 있어요. 네. 그거 긁으실래요? 안 긁으실래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가만히 이렇게 두시겠죠. 네. 근데 무릎에서 똑같이 진물이 나오고 있는데 운동 계속하고 일 계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해요. 그래서 이게 부었다는 게 진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 좀 쉬게 해줘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압력이 많이 가지 않는 자세가 좋은 자세겠죠. 많이 가는 자세는 나쁜 자세겠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과체중으로 동일한 자세로 가만히 계신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서서 일하시는 직업도 있어요. 계속. 그럴 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무릎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계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구부렸다가 흔들어도 주시고, 압력을 좀 분산시키는 네. 개념으로. 자, 두 번째, 아까 쪼그리고 앉으면 나쁘다 했잖아요. 쪼그리면 이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도 압력이 정상적인 압력의 7배가 이상 눌린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쪼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이게 너무 깊게 구부릴수록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거고. 압력이 약하니까. 뭐 청소할 때도 집안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먼지 요만큼도 못 보시는 분.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닦으시거든요. 그래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홍사는 뭐, 네, 반일 하시는 건강에 되는 분들. 게 되게 안 좋은 확률이. 네, 아주 높죠. 매일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 뭐 알려드려도 그냥 아이고 일인데 네. 어떻게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쪼그리는 자세 안 좋고. 그 다음에 굳이 쪼그리지 않더라도 농사일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중년 여성분들, 어머니들 보면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집에서 아파트에 화분 키우는 분. 근데 그거 물 주느라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이렇게 좀 줄이시라고 해도 못 줄이셔.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좀 최대한 줄여야 된다. 꼭 해야 되면 전 뭐 놓고 앉아서 하시라 그랬어요. 말씀드려요. 이렇게 낮은 의자나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짧게 최대한. 네. 쪼그렸다가도 될 수 있으면 한 1분 이상 하지 말고 좀 펴서 좀 걸었다가 또 와서 네. 또 하시고. 그렇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평소 자세가.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서 있는 자세로만 계속 있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구부리가 앉는 요것도 요런 거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렇죠. 계속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지? 그렇죠.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부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설거지 유독 오래 하시는 분들 계셔. 뭐 음식하고 설거지 할 때 네. 그냥 서가지고 2시간 막 서서 네. 일하셔. 원래 음식은 2시간 하는 거지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서서 일할 때 뭐 이렇게 작은 발판 하나 갖다 놓으세요. 네. 그래서 한 발 올렸다가 이 발 올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쪽에 오른발 올렸다가 왼발 올렸다가 어차피 일은 하시면서 그렇게만 해도 고정된 자세로 똑같이 있지 말라는 거네. 그렇죠. 연골은 한 곳만 누릴 때 나빠집니다. 아주 기본 아주 잘 별거 아니지만 네. 많은 도움 되세요. 무릎 건강 지키는 거 좀 요약하는 질문으로 무릎 건강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이랑 적절한 치료법 알려주신다면요. 자, 여태까지 이제 좀 굉장히 개념적인 네. 걸 말씀드렸는데, 뭐 아주 요약하면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아프면 다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다. 각각의 진단에 따라서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
뭐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네. 뭐 혼자 방치하지 마시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차피 나이 들면 퇴행성 관절염 생기고 연골 닳는 거 아니야? 나도 한 80대 90대 되면 다 닳겠지.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을 것 같은데. 틀려요. 80, 90세 분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진짜 20대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야 될 거예요. 네. 그거 알면 끝이죠. 그게 운동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평소에.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많이 보다가 하도 운동들을 안 하셔서 네. 제가 내린 그 지은 진단명이 하나 있어요. 선천성 운동 실어증. 제가 이름 지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웃으면서 하도 운동 안 하시면 네네. 진단명 말씀드릴게요. 네. 선천성 운동 실어증이세요. 그러면은 막 이제 웃으시면서 운동하고 오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자, 나이별로 운동 안 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모든 나이별로 핑계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는 뭐 내가 뭐 젊은데 무슨 워낙 난 튼튼해 이러고 운동 안 하고, 사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한 3, 40대 되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알죠. 상식이죠. 바빠서. 상식이지만 바빠서 못해. 이제 한 4, 50대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 이제 운동을 할까 하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헬스클럽 갔더니 하루하고 아파. 아,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라고 하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파서 안 해. 이제 60, 70대가 되시면 이제 이런 얘기 하셔. 내가 이 나이에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냐? 효과가 있냐? 효과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이가 70, 80 되셔도 근육 운동, 저항성 운동하면 근육 생긴다고 돼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 내 관절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고 싶다면 평소에 운동 꼭 하셔라.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얘기하시면서 운동 꼭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셔서 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한 거 여쭤보면, 저는 이제 매일 러닝을 하거든요. 10km를 이제 매일 뛰는데 보통 한 달에 한 200km 정도? 한 달에 네, 대신 이제 매일 10km를 이제 안 뛰는 날이 좀 있는 거죠. 그냥 뛰는데 반 정도는 뛰고 그냥 반 정도는 걸어오고, 왜냐면 뛰는 양이 적은 건 아니니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하면 무릎 연골 다 나간다. 어차피 연결은 딸른 건데,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걸 하면 당연히 딸린 게 있겠지만 너무 안 한다고 해서 그 무릎이 지켜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적절한 운동량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주의 강도, 거리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김 작가님 허벅지 네. 만져보니까 네. 허벅지 탄탄하고 좋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 마음대로 뛰세요. 뭐 10km도 뛰시고 20km도 뛰세요. 네. 자, 마라톤 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뭐 무릎이 다 나쁜가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몸에 맞게 운동량을 네. 정하셔야 되는데, 무릎은 특히 근육량과 비례해서 보시면 좋아요. 네. 요새 조깅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아무것도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조깅 나가서 뛰시더라고요. 무조건 무릎 아파요. 맞아요. 내 근육이 충분히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순서를 먼저 헬스클럽을 가시든 뭐 혼자 스쿼트를 하든 네. 좀 근육을 꼭 키우고 그 다음에 조깅하세요. 그 다음에 거리 늘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내가 무릎이 안 아프고 근육이 네. 좋으면 거리는 좀 관계없다고 봐요. 그럼 이거는요, 한 가지 또 제가 또 러너라서 궁금한 건데, 저는 이제 하프랑 풀도 뛰어본 적이 있거든요. 대신 많이 뛰진 않았고 앞으로도 하프랑 풀을 많이 뛸 생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제가 모르는 분야를 접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게 제 모토거든요. 뛰는 게 좋다고 해서 10km는 사실 인간이 뭐 가기 그렇게 힘든 거리는 아니잖아요. 전 힘들어요. 하프도 뭐 힘들긴 하지만, 예를 들면 풀코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은 평생 풀을 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풀코스가 러닝이 좋다고 해서 풀코스를 1년에 뭐 4-4번, 10번씩 넘게 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무릎이나 연골이 괜찮은 분도 있겠죠. 담배 펴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건강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풀코스 정도의 거리는 그래도 횟수를 조금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가요? 한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풀코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뭐 한 번 정도가 최대? 2번?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42km를 뛴다라는 게 일단은 몸 전체의 면역력을 당연히 떨어뜨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무릎에도 딱히. 제가 이제 피부로 비교해서 네. 욕창 얘기했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체중이 나가시면 그렇게 절대 못 뛰죠. 그렇죠. 일단 잘 뛰시는 분들 보면 몸이 일단 날씬하세요. 오리오리하죠. 예, 그런 분들 못 뛰어도 충격이 별로 안 가니까.
그래서 체중이 안 나가신다면 저는 뭐 한 번 또는 두 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체중이 나가지고 운동을 막 평소에 안 하다가 달리기만 하는 분들은 네. 진짜 한 번 이상 힘들죠.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사인을 줘요. 아프거나 붓거나 뻣뻣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일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라는 우리 몸에서 사인이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많죠. 아, 내가 이겨야 돼 말이고. 그거는 우리 연골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뭐 뭐든지 내가 즐길 수 있는 정도만 네. 하시기를 권합니다. 적당함이 중요하다. 목 디스크 환자도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현대인들이 목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좀 뭘까요? 첫 번째 그냥 우리 평소 자세죠. 네. 네, 요새 뭐 현대인들이 생활이 뻔하잖아요. 출근할 때 핸드폰, 직장에서 컴퓨터, 퇴근할 때 핸드폰, 네. 퇴근하면 집에서 베개 높이 비고 핸드폰. 우리 목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숙이고 있으면 목이 아플까요? 이제 그걸 아셔야죠. 이거는 이제 허리인데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옆에서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뼈는 굉장히 단단하고 디스크는 약간 물렁물렁해서 우리가 약간 굽히고 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앞쪽으로 C자로 모양이 생겨 있어요. 사람은 건강하면. 자, 근데 우리가 맨날 숙이고 뭘 해요?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숙이고 일을 하면 이게 디스크예요. 이렇게 앞에가 눌리겠죠. 과도하게 여기만 이렇게 눌리겠죠. 우리 몸의 조직 중에 눌려서 좋은 게 있을까요? 반복되게 자꾸 눌리면 이 디스크 조직이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고 그게 터져 나오는 게 흔히 얘기하시는 네. 디스크고, 디스크가 터지지 않더라도 자꾸 눌리는 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아픈 거예요. 그게 퇴행성 변화가 되고 자꾸 악순환되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평소 자세, 이 숙이는 자세가 안 좋다. 물론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아이고 안 되지. 그러니까 피시고 이런 좀 견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병원을 안 가고 좀 목 통증이 없어지는 간단한 운동법은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네. 반대로 하시면 되죠.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자,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 될까요? 7에서 8? 10kg 안 되지 않나요? 보통 찾아보면 한 4kg, 5kg라 그래요. 생각보다 네. 높게 잡았네. 볼링공 4kg짜리 생각해보세요. 네네. 자, 이렇게 그냥 똑바로 들고 있으면은 오래 들고 수 있죠. 이게 네. 수직으로 들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되게 무겁죠, 그러면. 이러고 버티기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4kg 머리를 이 뒷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면은 들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오래 되시면 이렇게 굽어 있어요. 뭐 라운드 네. 숄더, 뭐 어깨가 굽었어 이런 얘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가면 근육들이 당겨와서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펼 수 있으셔야 돼.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제가 천사 날개 운동이라고 늘 강조하는데, 머리부터 등, 허리, 엉덩이, 종아리, 발 다 붙이세요. 이 자체만 해도 사실 운동이 돼요. 이 자세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90도, 90도를 하시고 어깨가 이렇게 뜨지 않게 다 붙여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뜨실 거예요. 자, 이 자세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쉬었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등 쪽 근육, 허리, 목, 다, 어깨 다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별거 하는 것 같지만 한 10번 이상 하시면 땀나요. 그래서 한 세트를 10번씩 해서 한 3세트. 이게 경직된 근육이 풀어지기도 하고 좀 등 쪽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이 구분 자세가 조금 좋아집니다. 별거 아니지만 네. 반복하시면, 매일 하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목 디스크랑 관련된 게 또 거북목, 일자목 많잖아요. 같은 얘기죠. 요런 거는 회복하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일자목이란 것도 우리 C자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C자 커브가 펴지니까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세랑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펴는 자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깨 모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로봇이나 마네킹 생각해서 네. 어깨가 그냥 이게 철컥 낀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그냥 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몸통이고 어깨가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어깨입니다. 그리고 이게 견갑골이라는 건데, 우리 이제 가슴통이 있잖아요. 네. 가슴통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떠 있어요. 몸에서 연결된 건 이게 하나예요. 그럼 얘가 뭘로 유지되느냐? 근육으로 유지돼요. 여기 보시면 이 승모근이라는 거, 또 등 쪽에
근육들로 이게 유지되는 거고 어깨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얘를 잡아주는 근육이 늘 긴장하고 있으면 아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하다가 다 여기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아우, 다 여기 잡으시잖아. 그게 얘네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숙이고 일하면 얘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앞쪽으로. 그게 이제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짧아지고, 또 근육이 빨리 필요해집니다. 결론은 하여튼 얘가 정상적으로 뒤로 펴질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굽은 게 아니라 쭉 뒤로 펴질 수 있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운동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승모근 뭉침 현상은 왜 생겨? 그 방치하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종아리 지나본 적 있죠? 종아리 지나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너무 아프죠. 꼼짝도 못하죠. 자, 승모근이 여기 이렇게 뭉치고 아프시는 게 종아리 지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세하게 오래 뭉쳐 있어서 좀 다를 뿐 그냥 여기가 딱딱해지시는 거예요. 쥐 왜 나요? 무리하게 쓰면 쥐나죠, 근육을. 그래서 여기도 얘가 뭔가 힘들어 한다는 의미예요. 자세가 안 좋았어요. 평소에 늘 그렇게 써서. 자세를 항상 똑바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 등으로 균형 있게 뒤쪽 근육을 키워주시면 이 승모근이 평소에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픈 거 많이 줄어들어요. 뭐 병원에 가면 무슨 체혈충격파, 주사,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은데 거기에 의존하시면 물론 당장은 좋아지지만 100% 또 생겨요. 내 평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